안녕하세요. 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험의 대비, 채점, 그리고 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승진 시험은 이렇게 일단 변호사 시험급 출제위원,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들어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출제위원을 선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쉬운 단문, 단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건 뭐예요? 구석지고 외워지지 않고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실무상 연관성이 없는 단문이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단문인데, 지금은 쉬운 단문, 사례와도 관련 있고 실무와도 관련 있는 굵직굵직한 것, 즉 교수의 관점에서 중요한 단문들이 점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단문을 단문집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기재하더라도 점수가 박하다, 즉 30점이 넘어가지 않는다가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례, 특히나 최신 판례, 최신 고등고시까지 전부 섭렵하여 나오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추가된 변화가 바로 지방청별 정밀 채점입니다. 지금 후문으로는 약 80%가 형사소송법 과락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지방청별로 정밀 채점을 하고 합격할 숫자 이상만 일단 과락을 넘기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채점을 한다, 비슷한 거 점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고 난이도 사례이고, 2025년의 특징으로서 행정학과 헌법이 역대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는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출제됐습니다. 이게 특히나 법학은 그렇다 쳐도 행정학 같은 경우 교재에 나오지 않는 영역이 출제됐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 계급으로 내려가면 실무종합 과목 역시 바로 경찰 공제의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30% 정도가 출제가 될 정도니까 많은 부분이 실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즉 전체적인 학리를 중심으로 하지 수험서에만 기반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변화는 바로 최고의 실무가를 뽑기 위한 게 아니냐. 물론 우리 시험에서 행정학에서 기존 기출이나 일반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 게 한 4개 정도, 많게는 지문까지 포함하면 6문제 정도가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객관식 시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명석한 최고의 실무가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단문 사례로 나오게 되는데, 단문은 매년 배점이 달라지기는 어, 하겠지만 최근에는 27, 8점 이상을 배점,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고 점수 27, 8점, 27, 8점 맞기도 쉽지 않아요. 20에서 28점 정도로 생각하면은 일단 되겠고요. 일단 정밀 채점 인상, 기존에는 많은 숫자를 채점하니까 예를 들면 체포구속 적부심에 있는 내용을 영장 실질심사에다 쓰고, 그 반대의 경우 좀 내용이 달라도 채점을 해 줬지만, 이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서 채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학설도 있고 이러한 학설도 있고 이러저러한 서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설은 뭐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리는 바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영상 녹화물은 증거 능력이 없는데 이걸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단문을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사례에 현출하면 사실상 점수를 10점 만점에서 1, 2점 밖에는 1, 2점도 얻을지 안 얻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예를 들면 녹음 테이프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기관의 진술 녹음 테이프 단문으로 잘못 준비하면 실전 사례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합격을 가르는 것은 사례라고 해도 좋습니다. 2025년 사례 문제를 살펴보면 2024년 후반기 판례까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유림을 나 알고 압수수색 절차 나 잘 썼고 영상 녹화를 잘 썼고 이렇게 했지만 점수가 과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판례가 얘기하는 키워드, 학계에서 얘기하는 키워드, 그리고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
혐의 자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 동기, 경위, 수단, 방법, 시간, 장소,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렇게 해서 명확한 키워드를 구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절차에서도 핵심을 가르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 없이 그 논점 나 알아 정도 가지고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채점과 관련해서 지방청별로 채점이 시작이 돼서 채점 기간은 짧지만 정밀 채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다 많은 숫자를 철저히 채점한다는 의미인데 채점은 키워드 채점이 중심이 되지만 많은 양이 아니라 일정 분량의 채점을 하게 되면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표현까지 정확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례는 논점을 잡지 않으면 서술량이 많아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려주시고, 자 일단은 단문은 20에서 28점 정도 채점을 하고 사례는 10에서 45점 정도 채점을 하는데 사실 사례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잡아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례는 완전 논점이 틀리면 5점에서 45점까지, 즉 사례에서 자체가 40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단문은 다 쓴 것을 기준으로 사실 20점 맞고 28점 맞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3에서 27, 4.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단문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못 쓰면 그 대신 단문 20점짜리 하나 못 썼다, 10점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만회할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단문은 일단은 어떻게든 다 쓰는 걸 기준으로 한 5점 정도. 그러나 사례에서는 실제로 뭐 15에서 20점 맞는 사람과 뭐 40점 맞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면 20에서 25점 정도 격차를 낼 수 있어요. 더더욱이 사례는 1.5배가 가중이 되니까 이게 40점이면 60점 전체 총점을 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단문학습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초심자분들, 사실 단문은 한 6개월 이상 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초심자분들이 단추를 잘못 끼면 이 단문하느라고 1년, 2년, 3년 허송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일단 상당히 단문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부터 맹목적으로 단문을 암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문 암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문 암기를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단문을 암기해서 실력이 향상되지 않고 실력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수험서들이 시중에 있으면서 학리에 맞지 않은 내용들을 담아 놨어요. 물론 일관되게 A라는 방향의 학설이 쭉 이어지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논리적인 답안을 낼 수가 있고 이해를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저기 조합해 놓다 보니까 A라는 기준, B라는 기준, C라는 기준이 섞여 있어서 1번 논점에서는 A로 갔다, 2번은 B로 갔다, 3번은 A, B 섞고 4번은 C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에 쌓이지 않습니다. 체계가 쌓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습을 하다 보면 단문은 그냥 무조건 외운다 쳐봅시다. 그런데 사례에서 내용이 쌓이지 않아서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문은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문 강의를 그냥 암기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문을 우리 객관식 준비하듯이 한번 듣고 체크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고 이해했다 넘어가고 또 한번 단문 듣고 체크해서 내용 이해했다고 넘어가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단 한 바퀴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해야 됩니다. 단문 암기에 들어가기, 암기는 이제 연습 삼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게 돼요. 드디어 학설 판례 검토, 그리고 판례, 의 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례에서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단문에서 암기 안 됐던데 목차만 암기하면 그 내용이 사례에서 쑥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단문 암기에도 많은 편의점을 줘요. 그래서 일단은 단문 강의를 편하게 듣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연습, 암기를 한번 해 볼까 써 볼까 준비하면서 사례를 공부하고 사례를 공부하면서 드디어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은 나중에 가면 이제 기계적이고 많은 양의 단문이 어떤 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문자를 통한 암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암기법은 일단 쉬운 단문들, 즉 사례하고 거의 비슷하면은 목차 큰 목차만 잡고 내용을 술술술 써 내려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진짜 앞뒤 연결도 없는 것은 두 문자를 따서 목차를 두 문자를 따서 해 놓고 내용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부터 특히나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이 묻지마 단문부터 스터디를 해 가지고 암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단문 하다 보면 거의 다 알 것 같고 해서 공부에 흥미가 떨어져요. 역으로 단문이 잘 암기되니까 좀 자만감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사례를 도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은 개인 리듬 위에 이렇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단문들을 조금 바꿔 주셔야 돼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옛날에 외워둔 게 그냥 기계적으로 튀어나오면 단문 양을 맞추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확한 항리에 따라서 수정된 내용, 정확한 내용으로서 단문을 준비하는 게 이제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진도에 맞춰서 일단 3 에서 6월 사이, 그다음에 7-8 월에 또 한 바퀴 돌려 놓고 9-10 월에 또 돌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한 바퀴, 12월 달부터 인제 날짜를 나눠서 계속해서 돌리는 그런 방식. 이 단문은 학습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를 몇 년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단문 이해에서부터 그리고 사례 전부 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거나 그냥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정리해 놓은 것 때문에 1 년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초반에는 빠르게 보이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성장하는 방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 없이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 짜깁기 한 걸로써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래도 편하게 과거에 한 게 논리적 흠결이 없다, 이 방식으로 외우겠다 하면 그렇게 외우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와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25년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첫 번째가 약식 명령, 두 번째가 사진의 증거 능력. 사실 약식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경찰 내부에서 "아니 우리 실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현실에서 형사 사건이 100 있으면 직결 심판이 16%, 구공판 절차가 21%, 63%가 약식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의 60%가 넘고 경찰을 넘어서 검찰로 가면 75%가 약식 절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식 절차는 대부분 경찰이 서면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조사한 증거 이런 것을 토대로 특별히 추가 조사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또 약식 절차는 경찰에서 95%를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교수들의 관점이 있다. 사진의 증거 능력은 사실상 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차만 한번 봐두면 사례와 함께 얼마든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게 또 사진의 증거 능력. 단문은 바로 실무상 중요한 논점 그리고 사례 관련 논점들이 출제가 돼서 예전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단문은 그러나 무엇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1 년간 꾸준히 암기해야 되고, 또한 꾸준히 연습함으로써 양 조절을 할 수 있다. 양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사례 하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문에다 조금 더 투자해서 기존에 있던 베이스에다가 사례에서 얻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추가해서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0 점짜리로 준비했던 두 개가 둘 다 30 점, 20 점으로 나왔다. 30 점짜리로 준비했던 게 20 점으로 나왔다 하면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과감히 줄여 쓰는 거, 목차 하나에 딱 한두 줄씩 쓰는 이런 방식도 해 봐야 되고요. 단문부터 쓰느냐 사례부터 쓰느냐 이것도 걱정인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험을 보면서
조절을 해 봐야 돼요. 이번에는 사례부터 써 보고 이번은 단문부터 써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루틴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양 조절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사람마다 쓰는 양이 좀 달라요. 글씨 크기도 다르고 쓰는 양이 다른데, 나는 항상 9장을 쓴다. 나는 10장을 쓴다. 나는 8장밖에 못 쓴다. 했을 때 그 양에 맞게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키워드와 최고의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양을 알아야 암기도 그에 맞게 해요. 그래서 똑같이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실전 시험과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답안을 써 보고 그 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양이 언젠지, 물론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더 쓰니까 그 점을 잡고 처음부터 그만큼 암기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25년 기출론점을 보면 사례 1문은 압수수색에서 혐의와의 관련성의 문제, 그다음에 유류물의 압수, 그다음에 압수수색 절차인데 압수수색 절차가 한 7점 정도, 유류물의 압수가 압수수색 절차가 6점, 유류물의 압수가 8점, 혐의와의 관련성이 한 6점 정도로 배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혐의와의 관련성은 2022년, 2023, 2024년 대한민국 형사 판례에서 최고 일타를 뽑자면 이 부분이에요.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대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 시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물의 압수는 2024년 7월 28일 바로 유류물의 개념에 대해서 최초로 대법원에서 확정을 한 그런 사건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관련성은 2024년 변시에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문 제전문의 증거 능력은 평이하고 대부분 다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의 이제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뭐 태블릿 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휴대폰,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폰은 압수수색이 아니다.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이게 2024년 9월 판례이고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2025년에 변시와 관련해서 변시에서는 조금 구조는 다르지만 컴퓨터와 클라우드 이렇게 별건의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성폭력 처벌법이 위헌이 돼 있고, 또한 312조와 13조와 관계에 대해서 나온 2025년 3월 말 판례, 그리고 2025년에도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유류물의 압수 관련성의 문제는 매우 많이 우리 제가 현장 모의고사에 다뤘고, 제전문의 증거 능력도 당연하죠.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도,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은 사례로는 안 했지만 최신 판례 특강과 이에 대한 A급 단문으로서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2월 달, 1월 달에 나온 책에, 자기 책에 이 모든 논점이 다 반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판례가 7월 달, 9월 달, 거의 10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2월 달, 3월 달에 쓴 책에 이 판례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2025년 변시가 2025년 1월 달에 봤는데 2024년 책에 어떻게 이게 미리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관련성에 대한 것은 우리 사례집이나 기본서에 단문집에 있는 거고, 전문 법칙 증거 능력.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지만 정확히 그게 딱 맞는 것은 판례가 나와서 판례 특강을 하고 그 판례를 분석해서 사례로 내고 이 사례를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해야 좋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주요 쟁점에 대한 키워드 현출 능력. 그냥 쟁점을 안다. 나 유리물에 압수한다. 관련성 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건데 같은 시간 내에 어떻게 촌철살인식 키워드를 써서 남들보다 확 '야, 뛰어나다. 알찬 답안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1 년간의 학습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몇 년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혼자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정말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아는 것과 어떤 자료를 보고 서면을 내는 것과 실제 아무것도 없는 자료에서 손으로 쓰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한번 직접 써 가면서 줄여 가면서 또 키워드를 현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의하기가 저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다 만들었지만 중요한 최신 판례들이 나오면 7-8 월에 최신 판례 특강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최신 판례 특강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중요 판례가 나오면 이것도 판례도 설명을 하고 또 사례로 만들고 답안으로 정리하는 작업까지 또 해야 되니까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한 9-10 월까지만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바로 예를 들면 이 유류물의 압수 7 월에 나온 판례, 7월 말이니까 8 월에 공개가 되고 9 월, 10 월, 11월 돼서야 이거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 판례는 말 그대로 12월 돼서야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정도니까 이건 물론 나머지는 그전에 했지만 11 월, 12 월에 돼야 문제를 만들고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킬 정도가 되니까 1년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실무가이고 기본적인 게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하라. 바로 대한민국 이제 최고 시험은 경찰 승진 시험입니다. 주관식 형사소송법 최고 시험. 근데 이것에 맞춰서 공부하고 시험은 이렇게 발전돼 있는데 저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지 그냥 한두 달 정도 어 제가 한두 달 정도 그냥 푹 놓고 자료 안 보고 판례 안 보면은 그냥 시험에 제대로 대비 못하고 수험생들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실무가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관리자가 될 것이니까 그만한 역량을 뽑을 것이고 참 그다음에 인제 사실은 지방청별로 올해 시험을 좀 적게 뽑아서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청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대 어떤 대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에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계속해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승진을 줄이는 거 이게 양승태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위계 질서를 잡고 밑에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이른바 사법농단을 할 때 첫 번째 승진부터 없앴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든 승진을 없애면 윗선에서 눈치 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거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이 잘못되고 실제 승진 한 명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 주변에 20명 특히 과장님 바로 팀장님 같으면은 그 팀뿐 아니라 옆에 팀까지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구대 등등에서도 이에 따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 20명 평균 20에서 25명 많게는 4-50 명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바로 철저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세요. 저 역시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정상화되고 열심히 준비하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뛰어나신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낫고 좋은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1 년간 같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준비하시는 분 그 쓰라린 마음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